이 오늘 양지수 조금씩 올라주긴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횡보를 했다고 보이고요. 코스닥은 하루 그냥 횡보를 했죠. 뭐 살짝 오르긴 했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매수에 힘입어서 1% 가까이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 코스닥은 크게 뭐 변동이 없어요. 크게 사거나 뭐 파는 또 그런 흔적들이 별로 보이진 않고요. 뭐 과거에 7월 초에는 좀 천억씩 샀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뭐 천억대가 아니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음,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7월 10일부터, 뭐 7월 8일부터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1% 정도 올라줬어요. 그래서 내일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 선물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래서 보시면 5.2% 정도 지금 상승 중이고, 뭐 관세 협상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정도 남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이 그렇게 쉽게 꼬꾸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 주도했던 테마들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관심 종목 중에는 크게 오른 종목이 없었는데 오늘 매매를 했던 게 이닉스하고 저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를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간략하게 매매 탄점만 보시면은 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유를 좀 드려가지고 조금 많은 분들이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고점에는 못 팔았죠. 네, 고점에는 못 팔고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스탑을 걸어놨는데 스탑이 걸려서 입절이 좀 돼버렸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최고 뭐 10%까지 수익은 줬었는데 여기까지 못 먹고 요 정도, 이 정도까지 먹어서 한 6.5% 정도 수익을 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막판에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좀 했죠. 요 부분에서는 순전을 좀 하고 이제 소량 주고 샀어요. 소량. 이 부분에서는 일부 요 부분에서도 크게 물량은 안 들어갔고요. 일부 소량만 좀 들어갔고, 그래서 조배 진행 중입니다. 몇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오늘 좀 테마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 금요일에도 2차 전지가 좀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2차 전지랑 리튬 쪽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조금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수급으로 좀 들어온 게 신재생 에너지 쪽. 그래서 이제 풍력 쪽이 좀 보면 슈팅을 줬었다. 그리고 폴더분 관련해서 이제 애플 관련해서 기존의 파이렌텍이 좀 올라줬는데 이제 세대 교체 종목 교체가 되면서 올 슈팅을 준 종목들은 뭐 세경이테크 뭐 그 이하 종목들 그렇게 좀 나와줬었고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좀 바톤 터치를 한 거는 크게 없었고, 폴더블도 기존에 이제 나왔었죠. 파이렌텍이. 그래서 풍력 정도가 오늘 신기로 좀 올라온 테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추가를 좀 했는데, 자, 여기 일단 뉴스부터 좀 보면 세경 하이테크가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에 애플 폴더폰 출시 수혜 기대감이 올랐어요. 그래서 세경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하나를 높이에 추가를 했고요. 세경 하이테크 저거가 한 17% 정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뭐 캐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고국 과잉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막 관세도 지고 때려맞고 그러잖아요, 미국한테. 그래서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뭐 다른 쪽으로도 해서 지금 감시하는 좀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철강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2차 전지 쪽하고 리튬 쪽, 리튬 업체도 막 문을 닫고 하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중국 기사가. 그래서 2차 전지와 리튬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탄력을 받게 됐고, 그리고 자, 수출이 1에서 20일까지 7월달 좀 감소를 했는데 전박 수출은 또 172%나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오션, 뭐 하나오션부터 해가지고 선박 관련된 주들이 좀 올랐죠. 그래서 이 뉴스에 힘입어서 지금 풍력 쪽에도 태웅 끼어 있고, 그리고 조선 쪽에도 조선 기사재를 공급하는 걸로 태웅이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못 들어갔지만 넥스트는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요. 태웅 같은 경우는 이제 단조 회사예요. 단조가 뭐냐면 쥐조는 쇳물을 녹여가지고 어떤 형틀에서 뭔가 부품을 만드는 게 이제 주조고, 단조 같은 경우는 우리 철강회사에 보면은 철판을 이제 자동차용 강판이라고 해서 호판이거든요. 그런 철판을 이제 밀 수 있는 단단한 롤을, 그러니까 천을 미는 쇠로 된 이제 롤이죠. 아주 큰 집채만을 롤을 만드는 어떤 단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풍력 터빈에도 보면 난리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단조품들, 그리고 조선 쪽에도 이제 단조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여기 태웅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원전하고도 엮여 있고 풍력하고도 엮여 있고 조선 기자재 쪽하고도 엮여 있어요. 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핑업스탁에서도 지금 얘가 여기에도 엮여 있어요. 여기 풍력에도 지금 태웅이 엮여 있고 조선 쪽에도 풍력이 지금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기사로도 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선박 수출이 늘었다는 기사로 조선도 올라왔고 조선 기자재 쪽 그쪽도 올라왔고, 그 시간 외에 넥스트에서는 현대힌치가 4에서 5% 정도 요 뉴스 가지고 좀 올라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요 국정화에서 이제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그리고 개별 관광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로 시간외에서 지금 대북 관련된 주들이 조금 상승을 해줬는데 그다음 위치들이 좋지 않고 추가할 만한 종목은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이제 그 정도 보이고 그리고 STO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불발이 됐대요. 8월에 다시 이제 다룬다 그래서 시간외에서 STO 관련된 주들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이 정도의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럼 오늘의 주요 테마부터 좀 종목들을 가진 정보를 줄여볼게요. 그럼 이제 리튬부터 좀 챙겨보면은 자, 리튬. 자, 리튬부터 보면은 유일 에너테이크 리튬 보너스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조화 첨단 소재 이 정도가 있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이거나 관리 종목이거나 홍기 종목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잠깐 쭉 살펴보면 유일 에너테크 에너지 지금 100이죠. 지금 100이면서 120선에 이제 갓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 선정 기준을 보면 1000억 이상이 터지면서 120선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길목에 동록상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죠. 그 자체가 이 정도의 위치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세력과 개미들이 달라붙는다.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또 유일 에너테크는 지금 100이고 그다음에 리튬 플러스 얘도 관리 정도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얘는 환기 종목이고요. 그리고 주광 첨단 소재 이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이고 120선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관시 종목으로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녹스 첨단 소재,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이닉스 첨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자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170이요. 그리고 이닉스는 기존의 가진 종목이죠. 월도 매매를 잘했고 10% 이상의 수익들은 잘 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닉스는 관리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촌보는 거래 대금이 2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돈이 들어온 거는 별로 몇 종목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닉스 정도만 가져가도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 쪽 오늘 새롭게 이제 신재생 쪽이 좀 올라왔는데 풍력에는 태움하고 CS윈드, SK 오션플랜트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움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태움을 이렇게 하나를 추가했고요. 예, 넥스트에서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1,500억이 좀 왔죠. 이제 여기 태움을 하나 추가를 좀 해줬고 그 다음에 CS 윈드도 정고점에 거의 다 붙여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정고점 53,000원, 53,000원에 거의 다 붙여놨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일은 돌파할 수 있을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00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오션플랜트는 자 위치는 좋지만 지금 거래대금이 200억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이제 풍력은 이 정도까지 좀 되면 되겠고 그다음에 AI 쪽은 뭐 별게 없었어요. 핸디소프트, 펜스타, 뭐 엔터프라이즈 있는데 자 핸디소프트 자 이렇습니다. 56억 타셨고 이것도 펜스타 이 같은 경우는 자 100억도 안 짜졌어요. 이런 잡주는 건들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폰 자 세경 하이테크나 뭐니뭐니 해도 1위죠. 자 DKT부터 하이렘텍 이런 애들은 지금 하이렘텍은 겨우 들어가서 힘이 없고요. 상승률 차이가 너무 많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된다. 그러니까 세경 하이테크 하나만 우리 이제 추가를 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고요. 세경 하이테크를 하나 추가를 했고 저거저기 10,000원 정도 되고 10% 나눴습니다. 자, 이 정도고 그다음에 뭐 갤럭시도 뭐 어차피 애플이나 갤럭시나 어차피 핸드폰에 힌지를 만들건 보호 필름을 만들건 어차피 세경 하이테크가 아마 보호 필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 필름 납품 이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경이 들어가 있고 수소 연료전지는 별뭐 커다란 이슈는 없었어요. 그다음 SMR 쪽도 오늘 두산 에너비 오르면서 살짝 좀 주기는 했는데 뭐 채권 뉴스라든지 기타의 어떤 모멘텀들은 뭐큰 모멘텀이 있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인 상승을 하면서 같이 좀 올라줬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장은 이 정도가 되고 그럼 이제 놓친 종목이 없는지 나주다 지성님 자료를 보면 1,000억 이상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여기 2,000억 터진 거 추가했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탑재한 그 폴더블 아이폰 준비 중이래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육아 업체들, 납품하는 업체들 좀 많이 떴고, 세경 하이테크, 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밥 수출이라고 나오는데, 이 피넘스타 계좌는 또 폭력 쪽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크르는 태용도 하나 이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는 진백, YG 플러스가 오르긴 했는데, 1,000억은 아닙니다. 그래서 YG 플러스를 보시면 지금 730억 정비장에서 730억밖에 안 터졌어요. 일회성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는 제외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넣으실 분들은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티아라고 뭐 영업이익 이슈인데 영업이익은 일회성입니다. 이거 추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 추가했고 SGA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SGA. 자 초경이고 초경은 우리 하지 않잖아요.
지금 100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이 시간 외에서도 약간 저 국정을 대북 방송을 조단하고 개별 관광까지 검토를 한다 그래서 경업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일정조가 이제 좋은 사람들 2등이 인디에프인데 이 위치가 안 좋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 위치가 이렇고요. 인디에프 위치가 이래요. 거래 대금도 10억도 안 터지는 애들이에요. 얘네 다음에 뭐 일신석재 신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일신석재 뭐 동일하죠. 37억 그리고 뭐 신원도 보면 13억밖에 안 쳐졌습니다. 자, 100억도 안 쳐지는 정도고는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거 갭 떴다 분명히 다 이제 죽을 거고요. 설사 간다 그래도 그때 10% 이상 뭐 VI 걸렸을 때 우리 장준이 이제 모니터링 하잖아요. 이제 상승률이라든지 거래대금 순위 보다가 얘네들이 지속성이 있으면 그때 추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등락률 3% 이상 거래대금 10억 이상 나온 것들을 보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는 추가할 만한 종목이 없었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뉴스들은 다 봤고 나스닥 퓨처는 뭐 0.2% 정도 오르고 있고 기타 지금 공지사항 특별한 거 없었고요. 당일가 뭐 해제된 종목도 볼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 정도고. 그래서 오늘 종목 정리는 뭐 크게 이슈 있는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신재생이 조금 올라온 정도, 그리고 기존에 강의했던 리튬하고 2차전지 쪽이 조국발 이슈로 뭐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구조조정을 좀 하고, 그래서 리튬 쪽도 업체도 운동 많이 닫았고, 2차전지 배터리나 2차전지 업체들도 많이 좀 구조조정을 한다, 감사를 한다. 그것 때문에 요 리튬과 2차전지 쪽이 이제 지속성 있게 좀 올라와줬고, 애플과 관련된 이제 폴더블4는 얘도 이제 나왔던 이슈인데 이제 종목이 교체되면서 기존에 이제 파이낸텍이 뭐 상한가를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세경 하이테크로 이제 종목 교체가 됐다고 보이고요. 이 정도로 좀 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 매매 관점 다이어트 보면 스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종텔레콤인 인수 이슈로 좀 올라왔었는데 5일선도 깨고 지금 거래 대금도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하겠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KLX 넥스트 트레이드 괴리를 보시면 지금 여기 상승률 높은 종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현대힘스가 좀 보입니다.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흐름 앞전에 요 주요 이제 갭 떠가지고 확 쳐내리고 그리고 갭 떴다가 확 쳐내렸는데 이 같은 경우는 20선 인근에서 이렇게 매집을 한번 한 흔적이 나오면 매집을 한번 하면 20선 인근에서 이제 죽지 않으면 이런 장대 한 번씩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 보시면 20선 인근에서 이렇게 매집을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또 20선까지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형태의 장대 안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가 좀 눈이 가서 회리율이 지금 한 4.59% 정도, 그러니까 넥스트에도 4.59%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힘스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힘스 이 정도 추가를 했고 나머지는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위치가 보잘것 없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매매 관점 가려줘 보면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내일 갭이 떠서 지금 18,760원 2%이 끝났는데 지금 4% 정도 상승해서 19,620원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9,620원이면 생각보다 이게 높죠.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앞전에 이런 매물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매물들이 있기는 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어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요 꼭대기에 물린 매물들이 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 요 정도가 매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요 정도가 지금 21,000원 정도가 아마도 매물대의 정점일 것 같아요. 요 정도. 여기 거래 대금이 몰려 있으니까 여기는 뭐 조금 이 정도가 있기는 한데 여기 정도는 얘가 상승 의지가 있다면 지금 19,600원에서 상승 의지가 있다면 21,0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매물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 매물대, 요 운동도 있잖아요. 운동들. 그래서 요 매물대를 먹어주느냐를 내일 이제 그 핵심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주걱거리면 보실 필요도 없고요. 시작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현대힘스는 한번 관심 정보로 보고 모니터링은 해볼 만하다. 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얘는 스마트폰 보호 필름 독점 부품 업체잖아요. 전고점이 지금 10% 많은 정도 위치입니다. 라우드 비교하면 가격도 아주 좋고 얘는 내일 큰 상한가를 뭐 시원하게 들어가지 못했네요. 그래서 풀려서 다시 3시 19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딥이 많이 안 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떴다 이렇게 빠지겠죠. 빠지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 눌린 자리에서 요만큼의 갭을 노리고 좀 눌린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 대금이 분당 15억에서 25억 이상 지속성 있게 터진다. 그러면 요 만원까지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트라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도 잘 보셔야 되시겠고 그리고 태웅은 조선 관련된 이슈기도 하고 저 풍력 관련된 이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위치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3개월 연속으로 지금 60%, 뭐 70, 80%
그래서 30%까지 올라왔네요.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애고, 거래대금도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이 종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좀 해줬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500억이, 1,6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고, 이제 얘가 상승을 하려면 15% 이상 상승을 하려면 25억 이상이 터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150에서 25억 이상 터질 때 그때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72,200원이 정고점이었어요. 여기 72,200원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에서 이제 뚫지 못했던 정고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72,200원을 뚫으면 얘는 요 위로 한 8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래서 에너빌리티는 요 72,200원 요기를 이제 뚫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뭐 시간 내에서는 68,400원이 끝났는데 일부 좀 요 부분부터 좀 종배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400원 정도 올랐네요. 400원 정도 올라서 한 1.5% 정도 고정된 이제 수익 구간이긴 한데 내일 상황을 보고 이틀 연속으로 지금 외인가 기간이 이렇게 들어가셨거든요. 자, 이게 3일 연속 지속이 된다면 내일도 이제 정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수급의 지속성을 체크해 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수출이 많이 이제 늘었다고 기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170% 이상 수출이 이제 늘었다. 조선 쪽 수출이. 그래서 지금 95,000원의 종고점인데 13%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기 때문에 10% 이상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을 찾으셔야 돼요. 그 거래대금이 예전 과거에 이제 1조였거든요. 1조였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자 보시면은 여기 요봉 같은 경우는 11%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6,400억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요봉을 기준으로 기준 거래대금 6,400억을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요봉에서도 9% 갔죠. 근데 이제 9천억이나 터졌고 요봉에서도 9.9% 갔는데 1조 원 터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10% 이상 달리면 1조 정도는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1조. 그래서 1조를 기준 거래대금으로 잡고 1조면은 최소 1,000억이 한 15억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조면은 한 100억 이상, 최소 100억 이상이 좀 터지면서 이거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모멘텀이 터지면서 좀 상방으로 방향을 취하는지를 보시면서 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앱이라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비중을 나눠서 10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외국인과 기관과 프로그램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얘가 양봉을 보일 때 천천히 좀 비중을 잡아 가셔도 충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꽤 슈팅을 줬어요. 한 16%까지 슈팅을 줬죠. 그러면서 여기 올라갈 때 15% 이상 상승을 할 때 기존 거래대금이 지금 4천억 수준이에요. 근데 4천억이 지금 안 나왔죠. 안 나오면서도 지금 16%까지 올라졌어요. 얘는 이제 위치상 지금 고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양분해서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 하단 박스권, 여기는 상단 박스권이죠. 아직도 얘는 상단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거래대금이 이렇게 4천억이 터지면 그다음에 내일 사이닉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얘도 같이 올라요. 또 이때 반도체가 오르면 그 다음날 또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심있게 지금 여기 단계상으로 보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이제 A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슈팅을 줬다가 그리고 조정을 다시는 단계. 이 단계가 이제 B 단계죠.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다시 기준 거래대금의 2분의 1의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그 단계를 이제 C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 거래대금이 4천억이잖아요. 4천억의 반인 2천억 수준에 나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C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C 단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취하는 추세로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시황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이런 식의 추세가 나오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오늘 새롭게 올라온 이제 신재생 테마, 전고점이 53,000원인데 3%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빵, 1,000억이 터져줬고요. 1,000억이 터지면 지속적으로 내일도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고요. 1,000억이 터지려면 1분 봉에서의 거래대금은 15억 이상, 그리고 15억에서 25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주면 가겠고요. 하나솔루션도 전고점까지가 4750원, 7%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4천억이다. 4천억이면 최소 55억 이상 터져줘야 돼요. 1분봉에서. 현대니철도 지금 전고점을 매물을 이제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단지 필요한 건 거래대금이죠. 그래서 얘는 1,800억이 터져줘야 돼요. 1,800억. 그러니까 1,800억 터질 때만 보셔야 되고, 자,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 하나 추가했는데, 추가할 종목이 몇 종목 없어서 오늘 추가했던 종목이 신가생 쪽, CS 윈드랑 태웅 쪽, 그리고 폴더블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현대힘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회사잖아요. 그래서 저고점이 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기존의 지주사들 SK니 뭐니 이제 다 거의 이제 20선 아래로 떨어져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두산, SK 기존에 이제
순환매 돌던 지주사들. 그래서 얘도 홀딩스도 지주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철강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와도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금이 2천억 다시 들어오면서 좀 고점에 붙여놨어요. 길목에다가. 그래서 길목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길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내일 뭐 관심종목 상단에 이렇게 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주식 풍산. 자, 신고가에서 위에서 계속 얘는 이제 박스권 형성하고 있죠. 이 아래.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장기간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아래쪽 79,000원에서 약 6만 원 사이에 박스권 형성하다가 또 여기 아예 이 갭으로 뛰어버렸죠. 그러니까 요만큼 박스권 형성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이 이제 계속 위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풍산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기준봉을 깨지 않아야 돼요. 얘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려면 13만 원은 최소한 얘가 이제 유지를 해줄 거다. 13만 원. 그래서 위에서 지금 고가놀이 횡보하는 패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오늘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2,600억 터질 때 보시면 되는데 2,600억은 일본봉에서 35억이 터진다. 때만 보시면 되고 자, 겟츠 박스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종고점까지는 21%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20%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거래대금만 받쳐주다면 이렇게 1,500억까지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1,500억이 터치되면 부봉에서 25억 이상 터질 거예요. 자, 그리고 동양철관 얘도 요 길목에 이제 맞춰놓은 애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뭐 지금 상당히 낮은 위치긴 하죠. 낮은 위치긴 해요. 그래서 동양철관도 위에다 이제 붙여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애예요. 이거 2,000원만 터치나면 그리고 포스코 PCM은 지금 하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2일 정도는 더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대형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더 흥부하다 요 5일선에 이렇게 만나겠죠. 만나고 나서 위나 아래쪽에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위로 나오려면 6,500억이 터져줘야 된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이제 고가놀이 횡보하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이 지금 계속 죽고 있기 때문에 보기 하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1,500원 나올 때 그때 보시면 되고요. 11시 넥스원도 딱 이 신고가에 다시 붙여놨어요. 요 힘들게 올라갔던 신고가를 쭉 빼고 나서 다시 그 위에서 이런 단봉 양봉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얘도 뉴스만 나오면 이렇게 2,000억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11시 넥스원. 그리고 북전의 아픔도 이 상한가 종가를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횡보도 슈팅을 주고 있잖아요. 한 12에서 5%씩 이렇게 슈팅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위에서 이제 고가놀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1,000억이 터질 때는 요 매물들을 다 이식을 하고 나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봉에서 1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될 거고요. 자, 이닉스 오늘 슈팅을 잘 줬었는데 지금 한 12% 정도 훅 빠져줬어요. 그래서 26%까지 갔다가 한 반 살짝 덜 내려온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내일도 1,000억까지 나와준다면 요 윗꼬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거래대금이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자, 요 이하부터는 이제 지금 정고를 NHN까지만 볼까요? 지금 정고가 15,200원이잖아요. 여기 NHN이 15,600원인데 여기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16,000원 위치에서 이렇게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조금 뉴스라든지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눈치예요. 이런 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이제 장대 음방이 바로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위에서 이렇게 롤링을 하고 있어요. 예,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700억이 터질 때만 보시면 되고요. 700억이면 1분봉에서 10억만 터져도 소분이 15% 이상의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또 이 아래부터는 이제 음봉들은 기준 거래대금 나올 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애경 케미칼부터는 지금 거래대금이 100억 이하가 나오거나 5일선 내지는 11선을 이탈한 종목,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경 같은 경우 지금 거래대금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눈에도 안 보이게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3A 로직스도 거래대금이 100억 이하로 줄었죠. 삭제하고, 그리고 후국 화장품도 5일선을 이탈하면서 거래대금이 33억, 예, 아예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삭제. 현대약품도 잘 갈 줄 알았더니 아직 5일선도 안 오긴 했는데 거래대금이 처참합니다. 100억이 안 터지면 일단 삭제를 하는 게 좋고요. 호롱도 마찬가지. 자, 세비캠도 세비캠. 다른 2차전지에 비해서 약하기는 한데 오늘도 슈팅은 잘 줬네요. 19%까지 주고 종가도 유지해주고 세비크는 살려놓고요. 이면 원시아는 5일선을 이탈했고 100억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신규주 라인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신규주 라인으로. 자, 이 정도로 관입정보를 많이 줄여놨고요. 뭔가 이 새로운 어떤 섹터나 모멘텀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23일에는 미국에서 AI 관련된 어떤 스케줄 조책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위에도 우리나라 관세 협상 스케줄도 있고요. 미국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정책들도 좀 연구는 돼 있는데 시원시원하게 화끈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개별성, 다발성으로 어떤 뉴스 찌라시들이 좀 나오면서 그날 그날의 어떤 시장이 오히려 이제 단타를 해라. 뭐 그렇게 이제 등 떠미는 그런 시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좋은 저녁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